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의 개편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생계급여 대상자가 133만 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발표했던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한 12만 명의 수급자 수 증가분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급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려했던 대로 예산 맞춤형 복지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관님, 절대 빈곤층을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십시오. 예, 나중에 한꺼번에 예, 해주십시오. 정부의 무상보육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2년 만에 누리과정 보육료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무상보육 파탄의 책임을 재량지출 예산인 무상급식 예산 편성 탓으로 돌리는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가야 할 교육복지입니다. 무상보육의 문제는 아직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안정될 때까지는 이전처럼 보육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중앙으로 환원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금의 경우 복지부가 요청한 5,762억 원 중 장애인 법정시설 예산 항목 자체를 삭제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으로 기존의 장애인 입소자 2,803명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형편이며 종사자 1,380명은 실직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부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길거리로 나설 위기에 놓인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동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던 희망리본 사업의 고용부로의 이관에 따라서 277억 원의 사업비가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되려고 합니다. 사실상 희망리본 사업이 폐지될 상황입니다. 유사 성격의 정부의 통폐합의 일환이지만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입니다. 희망리본 사업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취업장애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의 탈수급, 탈빈곤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희망리본 사업은 전문성과 복지 서비스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통폐합을 다시 고려해서 희망리본 사업비 277억 원은 올해처럼 복지부 예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과잉복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층 이외에도 빈곤과 탈빈곤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튼튼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자 증세를 통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복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부로서도 소외되고 여러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복지비를 계속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사상 최초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의 복지비에 충당이
돼 있고요. 또 증가율도 한 8.몇% 이상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한정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sem보 관련해서 또 무상보육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예산 또 희망리본 사업 등등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초sem보는 저희들이 부양 맞춤형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보충을 했고요. 우선 유보 통합 전까지 보건복지부 부담 말씀 주셨는데 이미 영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세에 대해서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희망리본 사업 패키지는 그 사업은 그 사업 페이지가 아니고요. 고용부하고 복지부 간의 사업 이원화됨에 따른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관이 한번 좀 더 말씀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all or nothing이라고 하죠. 모든 기준이 다 돼야지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체제에서 의료급여나 주교급여나 그런 또 기초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수급자 수가 약 한 40만 명이 확대가 되고요. 급여액을 환산을 하면 약 5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준을 135%에서 185%까지 상향해서 12만 명이 추가 보호가 되는데 이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기초생활 보장급여 예산이 8조 2천에서 8조 7천억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제 국고 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국고로 다시 환원해서 제공을 하게 되겠는데 이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5,700억에서 내년에는 6,090억으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올해가 국비가 한 2,500억 정도 지원이 됐고 지방비가 3,0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4,080억, 지방비가 2,000억 해서 약 한 6,090억 해가지고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약 한 300억 가량의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리본과 기타 다른 것은 부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하시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예산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잘못 삭감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총액으로만 얘기해서 늘어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불문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급자 수를 올해 133만 명인데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발견해서 그것을 122만 명으로 낮췄다가 다시 부양의무자다 뭐다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켜서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억울하게 탈락돼서 자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더 막 쏘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잉 조사를 해서 또 그분들의 수급자 수를 막 줄여가지고 다시 또 목을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사람이 목을 졸랐다가 풀어주면 일단은 살아남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잘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김 의원님, 서면으로 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김 의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무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